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8기 1년을 맞아 저희 여수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오늘은 광양시와 고흥군을 살펴봅니다. 먼저 광양시입니다. 광양시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시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청년층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정인화 광양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9.6%,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2.2%를 차지했습니다. 긍정평가 비율은 70세 이상에서 81.6%를 기록했지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줄어들었고 30대에서는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시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20대 이하에서는 모름이나 무응답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정 시장의 시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시민 소통이 32.4%로 가장 높았고 청년과 복지 분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응답자의 30.6%가 시민과의 소통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어 정책의 추진력 부족, 청년, 복지 분야 미흡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책 분야별로는 복지, 보육에 대한 긍정평가가 56.1%, 정주여건 교통 43.7%, 문화관광 41.8%, 경제 일자리 40.2%의 순이었습니다. 다만 30대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대체로 높았고 특히 정주여건, 교통 분야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광양시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는 KTX 이음열차의 광양역 정차가 23.4%를 차지해 1위로 꼽혔고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이 21.7%, 출산, 보육 지원 확대가 13.9%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군은 긍정평가 비율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청년층과 노령층 사이에 온도차는 있었는데요. 특히 고흥군의 복지와 보육 정책에 있어서는 상반된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년 공영민 군수가 군정 운영을 잘 하고 있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평가는 84%인 반면 부정 평가는 8.6%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로 분류해보면 긍정평가 비율은 60대 군민이 89.9%로 가장 높았고 18에서 29세의 비율이 69%로 가장 낮았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 비율은 18에서 29세가 19.4%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4.7%로 가장 낮아 청년과 노령층 간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군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군민들은 그 이유에 대해 시민 소통을 25.3%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추진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군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군민들은 소통 부족을 이유로 든 비율이 22.7%로 가장 높았고 공정한 인사 행정 부족,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부족이 뒤를 따랐습니다. 분야별 정책을 잘 하고 있냐는 질문에서도 4개 항목 모두에서 50% 이상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 역시 세대별로 분류해보면 앞서 나타났던 청년층의 부정적인 평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4개 항목 모두 일관적으로 18에서 29세와 3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부정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복지 보육 정책에 대한 항목의 경우 60대와 70대 이상은 69%와 67.7%로 높은 긍정평가 비율을 보였지만 18에서 29세의 경우 27.4%만 긍정 비율을 보인 데다 30대의 평가는 부정평가 비율이 39.1%로 긍정평가 비율을 역전해 세대 간 상반되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고흥군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고속도로, 철도 등 접근성 개선 항목이 32.5%로 가장 높았고 10년 내 인구 10만 달성 17.5%, 우주항공 중심도시 구축이 13.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간 광양시와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각각 504명과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광양이 12.8%, 고흥 14.5%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수능과 관련한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이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들을 신광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대중 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사교육 관련 발언에 대해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 수능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을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예 이를 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민선 4기 때 다른 교육청 교육감하고 그런 것들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건데 찬성을 합니다. 전남 학생들의 교육력은 기대 이하로 떨어진 것이 현실이라며 도내 5개 시에 진로 진학센터를 세워 대입과 수능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습을 학생의 진로와 일치시켜 전남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작은 학교를 미래교육의 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습권과 교권이 동시에 존중받는 공정교실, 독서 입문 교육을 축으로 한 미래교육,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 운영 등을 취임 1년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대표 공약인 학생교육수당은 초등학생부터 한 달 10만 원 지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적인 준비는 다 마무리됐고 이제 최종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금년 하반기 때부터 또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어 교육을 영어 중심에서 동남아 등 이중 언어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전남국제직업학교를 설립해 해외 학생을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교두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주에 여수 청년 창업몰인 꿈뜨락몰이 운영난으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순천역 인근 농협창고에 들어선 순천 청춘창고는 상황이 어떨까요? 청춘창고는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9개 점포가 모두 입점했고 지난달에는 매출액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청년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55년 된 농협 창고를 개조해 청년 창업의 메카를 기치로 문을 연 청춘창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절반 이상 비었던 이곳이 최근에는 19개 점포가 모두 입점했고 지난달 점포 합산 매출액이 1억 원을 넘어서며 작년 대비 138% 매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순천시의 적극적인 입점자 발굴과 모집, 창고를 빌려준 농협의 환경 개선 노력, 입점자들의 활성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역세권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연계한 플리마켓 등도 한몫을 했습니다. 순천역에서 5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올해 그 순천에서 이제 정원박람회라는 큰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제 외부 손님들까지 좀 방문객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올해 입점 신청이 좀 늘기도 했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창업을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춘창고 입점 기간은 점포당 2년으로 지금까지 62명이 이곳을 거쳐 30여 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순천시는 창업 초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브랜드 마케팅과 창업 전략, 세무 업무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네일 아트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도 한번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 나도 괜찮을까 싶어갖고 지원을 해봤는데 면접도 보고 엄청 이제 심사로 이루어지게 돼서 정말 이제 잘 되실 만한 분들 정말 이렇게 다 걸려져서 이렇게 다 올라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심사에 붙어서 들어오게 됐고.
예비 청년 창업주들은 이곳을 나가 지역에서 계속 꿈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나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서비스가 있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착 지원 같은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이런 사업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차별화된 먹거리에 색다른 볼거리까지 지역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순천 청춘창고가 청년 인구 유입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어민들이 일본 현지를 찾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전남과 전북 어민 등으로 구성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진보당 도쿄 원정단은 오늘 일본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원자력기구 도쿄 지부를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에는 그동안 경찰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신안경찰서가 신설됐는데요. 섬 지역 치안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합한 면적이 서울의 22배에 달하는 전남 신안군. 천여 개의 섬이 있지만 경찰서가 없다 보니 치안 업무는 목포경찰서가 관할해왔습니다. 하지만 섬 지역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1명에서 2명뿐. 강력범죄 대응과 예방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었던 신안군에 경찰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신안군이 무안군과 분리한 1969년 이후 54년 만에 신안경찰서가 신설돼 본격적인 치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안경찰서는 신안의 중심인 암태면에 자리하고 있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누가 잡으러 온다 해도 얻는 답도 못 올 거 아니오. 근데 이제는 1분이면 나선 잡아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원형제 든든하고 좋죠. 신안경찰서는 1실 4과 15개 파출소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161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안에 배치됐던 경찰력의 2배가 넘습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 아래 든든한 민생 안전, 공정한 준법 질서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신안경찰서가 신설되면서 취약했던 섬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21개월 만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됐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12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습니다. 7월 매 주말마다 순천만 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7일 금요일 밤 8시 오천그린광장에서 밴드 경지의 전통과 현대, 동서양을 아우르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9일 일요일에는 원조 디바 바다의 뮤지컬 갈라쇼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고흥군이 여름철 군청 민원실 방문인을 대상으로 시원한 500ml 생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흥군은 무더위에 지친 민원인들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나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생수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종일 오락가락 이어졌습니다. 내일까지 50에서 100mm, 일부 지역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양이 더 내리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한풀 꺾였던 더위는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들어 비가 그치면서 전남 동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목요일인 모레는 더 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와 광양, 고흥 23도, 순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8도, 고흥 29도, 광양과 순천은 31도로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높아지면서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오전 중 비가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최고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16분, 한조 시각은 오후 4시 1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